조선의 정치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왕도 아니고 세종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종 시대면 고려에서 멀지 않아요. 이게 고려 말부터 시작된 두 왕조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고려 말에 고려 우왕 때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어디 가서 했냐면 함경도 함흥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가서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묵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친해졌겠죠. 친구가 됐을 텐데 그 친구의 호의를 배신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엔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을 드러내요. 아, 이 친구가 재산이 많으네. 또 식구가 많으네. 그 식구.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내 노비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그 집안을 막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 노비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떨 때 노비가 됩니까? 어떨 때 노비? 아, 좋은 질문. 왜냐면 저걸 알아야지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모가 노비면 네. 노비가 돼요. 그러면 거기 집에 부모님 2명만 노비로 만들면 밑에 사람들은 다 노비가 되니까 그 둘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요. 이 김월룡이 김생의 큰아들을 만나서 가만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비 중에 허송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닮았어. 너 그 허송이의 아들 아니냐? 어머, 어머, 오, 가스라이팅.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막 불고 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돼요. 돼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김월룡이 개경의 실력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 개경의 실력자가 누구냐면 임견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려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악당이에요.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이 집안의 호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다. 와. 그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친구의 가족들을 전부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해요. 진짜 못된 사람.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불법이죠. 그런데 고려 말이라서 그게 됐고 사실은 고려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막 조사를 했더니 이게 딱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귀. 이래서 김생의 후손들이 양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고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 후 이제 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름은 김도련이에요.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아버지가 잠깐 가졌다가 빼앗긴 그 노비들 이게 자꾸 눈에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 걸로 다시 못 만들까 해가지고 뭘 빼앗겨. 옛날 고려가 나라가 잘못해서 우리 집 노비를 부당하게 국가에서 빼앗아 갔다. 이거 우리에게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머, 어머. 그때도 재판이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힘을 줄 옛날 임견미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찾아져요. 권력은 많고 옳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늘 있어요. 조말생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조말생을 찾아내서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옛날 그 노비들을 되찾겠다고 나선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자손이 번성을 해가지고 무려 426명이나 됐던 거예요. 이 426명을 내가 다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거를? 조말생의 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도련의 노비가 됩니다. 말도 안 너무 돼. 억울해, 너무. 그런데 정의는 죽지 않죠. 저스티스. 세종이 즉위하신 거예요. 네. 세종이 즉위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억울하게 노비가 다시 된 사람이 이번에 다시 재판을 걸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김도련의 노비가 됐으니 우리를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세종이 노발대발합니다.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다 조사해라. 요즘 말로 하면 특검을 실시해요. 했더니 서로 오간 노비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시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 명단, 뇌물의 액수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중요한 건 뇌물의 단위가 저게 뭔데 뇌물 단위가 구라고 돼 있을까요? 사람의
시체? 시체 살 때 한국 그거? 입입니다. 입. 아, 자, 노비를 셀 때는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안 세요. 명은 이름이잖아요. 구로 셉니다. 한 사람한테 전부 입은 하나. 아, 말하는 입이 아니고 먹는 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보니까 모두 17명의 관리들에게 181구의 노비를 뇌물로 써서 부당하게 김도련이 이 노비를 차지하도록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노비. 이런 셈이죠. 티아라 노래 같네요. 노비로비로비. 라임이 죽이네요. 그렇죠. 근데 항구가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현재 돈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노비의 가격. 네. 이게요, 요즘 가격하고는 환산이 안 돼요. 그때 전부 뭐 포 몇 필, 쌀 뭐 몇 석 이렇게 되는데 요즘 포값, 쌀값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따져봐서 대체로 노비 한 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봐요. 1,000만 원 정도. 총 181구면 와, 거의 200억이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비들이 계속 자식을 낳을 거기 네. 때문에 대대로 계속 불어나는 재산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노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큰 재산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노예하고 노비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이집트에 노예가 있고 그리스 로마에도 노예가 있고 미국에 흑인 노예가 있고 네. 노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노예라고 안 하고 노비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두 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그리스 로마의 그 노예, 아마 이집트의 노예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런 권리,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도구,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우리 노비는 좀 달라요. 세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노비는 비록 천한 사람들이지만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낸 백성. 그러니까 내가 임금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가 범죄가 있을 때 그 주인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이미 세종 때 있었던 거예요. 세종이 범죄를 저지른 노비를 주인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해라. 노비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지 않았다. 법으로 보호가 됐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네, 인권이 생겼네요. 네, 지금까지는 막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노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법이 보호해준다는 건 진짜 생각도 못해. 자,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조선 초에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숙번이라고 하는 아주 공신이 있어요. 대단한 권세가였는데 이 이숙번이 15살짜리 자기의 비, 그 이름이 소비라는 그 여자 종인데 이 소비를 겁탈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이 소비한테 이마에 칼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종이 감히 이런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소비는 당당하게 싫어요. 주인 이마에 칼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다행히 이숙번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비가 주인을 해치려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처벌할지를 왕과 세종이에요. 신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요.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할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뜻밖에도 네.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상전의 이마를 칼로 찌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럴 만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졌네. 이숙번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와. 꼭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신하들이 전부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조선은 신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나라였고 아래 신분 사람이 위 신분 사람을 해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였지만 주인이 부당한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노비도 저항할 수 있다. 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노비를 하나의 물건으로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태에서 노비 출신의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이요? 네. 이 시 쓰는 시 쓰는 시인. 김홍도의 그림 중에
도강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배를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위에 시가 한 수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위에 시가 있지? 그 시의 제목은 동호라는 시예요. 동쪽 호수에 배가 떠 있는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동호의 봄물결은 쪽빛보다 푸다.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를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 아래 산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하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자, 봐요. 어려운 시죠. 이렇게 어려운 시를 노비가 썼습니다. 이 노비의 이름은 정초부. 성이 정씨고 이름이 없어요. 초부라고 하는 것은 남꾼이라는 뜻입니다. 정씨 남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예명 같아요. 노비한테 공부는 정말 먼 세상 이야기예요. 노비가 공부를 하다니. 그런데 정초부는 어떻게 노비의 신분으로 글을 배우고 시까지 썼을까요? 주인집 그 아들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배워요. 그런데 너무 총명했던 거예요. 아마 주인집 아들보다 진도가 더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줬는데 당대 저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병세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정초부의 시가 무려 11편이나 실렸어요. 재능이 어마어마했네. 네. 재능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주인이 여춘영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여춘영은 정초부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정초부가 죽은 다음에는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초부를 그리면서 시를 써요. 그 시도 남아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 아, 저승에서도 노비인가? 낙엽은 빗물가에 쏟아진다. 사만 땅에 명문가 많으니, 사만 땅은 우리나라예요. 명문가가 많으니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오. 와, 오, 슬프다. 친구 같죠? 거의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이런 노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천민 노비로 태어났지만 주인을 잘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노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노비를 어떻게 그리고 있죠? 불쌍하고, 쫓기고, 불쌍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내 조상은 노비가 아니야. 내 조상은 무조건 양반이야. 양반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극에서 노비가 나오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그려요. 만일에 어느 누가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노비였어요 이런다면 노비를 그렇게만 그리면 막 항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하고 노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애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언젠가 한 번은 좀 지저분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듣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80%가 다 노비 출신이라고. 그 20%만 그것도 왕족이나 양반이었지. 거의 대다수가 노비 문서 그 주고 산 걸로 알고 노비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냥 일반 백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달나라에 갔다가 백성도 있나? 양인 신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우리 역사에서요. 노비가 가장 많았던 인구 이 구성에서 가장 많았던 때가 17세기 정도. 그때 전체 인구의 30%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30%. 자, 80%보다는 적지만 네. 생각보다 좀 많죠. 이 30%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 그리고 집에 다 족보를 갖고 있잖아요. 족보는 양반의 증거예요. 진짜일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솔직히 다 아시죠? 이 다 진짜는 아니야. 이건 아세요. 그런데 내 거는 진짜야. 우리 집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족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집안의 족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자기 집에 족보 보신 분 계십니까? 황대성 씨 족보 없으시죠? 황대성 씨 이선전을 개구리 씨 나만 대불이야! 개구리 씨 족보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족보 본 적 있어요? 있죠. 자, 노비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 못 봤더라도 있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다. 난 아니겠지. 자, 애정을 가지고 노비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